7회 1, 2, 3, 9, 11, 12 자기 2번호를 또 원한다. 4번도 또 5번 4, 5번 이왕이면 여러분들 독보 문제 번호에 맞춘 건데 1번 틀렸다 그럼 1번을 뺄까? 아 1번도 좀 있구나. 아니야 1번이 쉬운 문제가 아니야. 얘들아 1번에 있다고 쉬운 문제가 아니야. 2번 뭐야 3번 3번은 뺄까요? 3번 빼면 되겠다. 4, 5번 아까 요청이고 9번은 독보문 또 새로운 유형이라 안 해봤던 유형이라 무관한 문장 찾기 한번 언급해드리고 싶었고 12번을 빼봐야겠다. 12번 틀렸다. 11번이 좀 더 많네요. 오케이. 일단 시간 되면 다 최대한 할게요. 나 뭐하고 있어? 나 이거 첫 시간인데 출석부도 안 하고 있었네. 빨리 할게요. 승종. 그렇지. 연수, 진서, 범준, 소윤, 박소윤, 변승준, 송진우, 안형섭, 이도영, 이서영, 없어요. 이윤진. 큰일 났네. 이거 빠진 애들이 있네. 연우. 작년에 임연우. 혜준. 최진우 오늘 수요일 나온다고 했는데. 목요일에. 김진우. 없어요. 홍예진 빠진다 그랬고 오늘. 함시연. 시연이. 최지민. 안 부른 사람. 나경이가 어제 왔어야 되는데, 그지? 여기 있구나. 나경이 원래 수요일로 바꾼 거야? 그래? 됐습니다. 셋, 여섯, 아홉, 12, 15, 16. 자, 그럼 1번부터 볼게요. 1번부터. 자, 문제 수가 많은 만큼 좀 간소화 시키면서 최대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보시면 1번 아래쪽에 있을 겁니다. 아래쪽 보시게 되면 그냥 문장이고 뭐 위의 문장은 앞서 말한 그 효과가 인간 사이에서 뿐만 아니라 동물들 사이에서도 발견되어진다. 즉 빈칸입니다. 이렇게 나왔으니까 문장 하나가 통째로 빈칸화 되어 있는 거다 보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요약문 완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에 있었던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이 문장을 만들어봐 이거지 뭐, 그지? 그래서 여기 한번 보시게 되면 자 먼저 가봅니다. 온도가 소재라는 걸 알 수 있었어. 온도에 관한 하나의 사실이 뭐야? 두 개의 분리된 센서리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분리된 감각 체계를 가지고 있다. 그 하나는 for signaling warmth고 the other는 for signaling cold인 거야. 두 가지의 분리된 센서리가 따뜻함과 차가움을 감지하는 기관이라는 거야. 오케이? 그렇구나. 그러면 초기 연구가 보여주고 있다는 건 벌써 이미 첫 번째 필자는 일반화를 시켰습니다. 정의를 내렸잖아. 감각기관은 두 개의 분리된 게 있다. 따뜻한 것과 차가운 것. 그러면 다음 문장에서 나온 실험 연구 조사는 당연히 방금 첫 문장에서 얘기했던 거를 부연 설명해줘야 할 거야.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그 근거를 뒤에 보시면 일부 피부의 지점은 반응을 좀 더 워밍해 할 거고 또 다른 기관은 좀 더 쿨링해 할 거다라는 걸 이 두 개를 부연 설명해 주는 거지. 그걸 연구가 보여줬을 것이고 뜨겁다라는 것은 특히나 흥미로운 감각인 게 in that은 뭐뭐라는 점에서 뭐뭐하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돼. 그 뜨거움이라는 게 유발된다라는 점에서 흥미로운 감각기관이야. 왜? 따뜻함이라는 것과 차가운 지점이라는 것을 simultaneously 동시에 stimulated
자극되었을 때 발생되는 거야. 그러니까 뜨거움이라는 것이 그냥 진짜 딱 만졌을 때 뜨거워 이것도 있겠지만 따뜻함과 차가움이 동시에 발생됐을 때 뜨거움이라는 게 유발될 수 있다는 흥미로운 감각기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분리되어 있는 것이 뜨거움이라는 감각을 통해서 동시에 일어나게 되면 뜨거울 수도 있는 것이다. 그래? 따라서 그러면 뭔 말하고 있나 싶었을 때 정리를 내려줍니다. 자, 결론을 내려줘. 사람들은 grasp, 쥐잖아? 두 개의 braided pipe, braided는 요거 꽈배기처럼 꼬아진 거. 뭔지 아세요? 꽈배기처럼 꼬아진 걸 braided 됐다 그래. 꼬아진 파이프를 쥐게 되었을 때 하나는 콜드 워터가 흐르고 있고 그 파이프를 통해 또 다른 파이프는 따뜻한 워터가 흐르고 있는 뒤에 꼬아진 따뜻함과 차가움이 동시에 자극되어졌을 때 유발되어지는 게 뭐라고? 핫이라고. 근데 다음 문장에 따라서 사람들은 꼬아진 파이프인데 하나는 차갑고 하나는 따뜻하대. 그 따뜻한 물이 꼬아진 두 개의 파이프를 한 번에 딱 쥐게 되면 그들은 pull away, 뭐 할 거다? pull away. 놓을 것이다 이거야. 그렇지? 저 던져버릴 것이다 이거야. 불평불만을 하면서 그 장치, 즉 꼬아진 장치가 글자 그대로 너무 뜨거워서 잡을 수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근데 실제로는 뜨거운 것도 차가운 것도 고통스럽지 않아라고 해석해야지. 않아. 왜? To touch when experienced in isolation. isolation은 그러니까 독립성을 얘기해. 독립적으로 만져졌을 때를 의미하는 거지. 큰일 났다. 가운데 그 자리 좀 비워줄래?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포인트가 뭐다? 그러면 이게 누구한테도 동물에게도 인간에게도 둘 다 적용되는 게 바로 뭐다? 빈칸이다. 그러니까 여기에 구구절절히 한번 얘기해봐. 니네가 이걸 일반화시켜서 한번 얘기해봐. 내 몸 기관의 감각기관은 온도에 관해서 감각기관 두 가지가 있어. 따뜻한 것과 차가운 것을 감지하는 건데 신기하게도 두 개를 함께 만지면 simultaneously하게 만지면 어떻게? 뜨거워서 풀어웨이 하게 돼. 그걸 똑같은 얘기를 한 번 더 반복. 그지? 그럼 결국 이게 동물에게도 인간에게도 나타난다는 거니까 실제로 뜨겁지 않은 것이 뜨겁게 느껴질 수 있다 정도의 내용이 나와주시면 되는 거 아니야? 그치? 그럼 그걸 어떻게 일반화시켰냐를 의문문으로 나타내시는 빈칸이니까 실제로 뜨겁지 않은 것이 뜨겁게 느껴진대. 따뜻함과 차가움이 합쳐져 있게 되면. 그래서 결국 어떤 단어가? illusion이라는 이 단어가 말하고자 하는 포인트가 그거 아니겠어? 그치? 그래서 감각이라는 게 단지 착각 아닐까? 왜? 안 뜨거운데 그걸 뜨겁다고 느끼니까. 그치?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이 글이 될 수 있으니까 2번이 될 수 있었다. 열은 에너지 형태 아닐까? 갑자기? 에너지를 물어보는 게 아니었고요. 열이 온도와 똑같은 것일까? 무슨 소리죠? 온도로서 같은 것일까? 그 다음에 are heat and cold, 뜨거운 것과 차가운 것이 interchangeable 하는 것일까? 서로 바뀐다는 뜻이야. 상호 교환. 교환 가능할까? 이 말인 거야. No. 그 말을 물어보는 게 아니죠. 이게 이 히트와 콜드도 아니고 웜과 콜드가 상호작용을 해서 히트를 만든다는 거지. 그렇지? 히트한 느낌을 만든다는 거지. 그렇지 않은데. 그 감각이 실제로 affect라는 동사 기억나 얘들아? affect, effect 다 뭡니까? influence. 주어가 원인, 목적어가 결과. 인과관계라고 했어. 감각이라는 게 우리의 행동에 영향을 주는 것일까? 라는 질문이야. No. 그지? 감각 때문에 우리의 행동에 영향을 주다. 온도에게는 1절도 안 나왔습니다. 그죠? 온도의 감각에 관련된 얘기니까 감각에 대한 이야기는 꼭 나와주셔야 되겠죠. 그렇죠? 정답 2번이었다는 거. 2번 문제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요거 별 얘기 아닌 것 같았는데 막상 읽어보니까 갸우뚱하셨던 친구들 많았을 거야. 오케이? 그 TMI를 위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요게 이제 골라인이라고 하죠. 축구에서 골라인 끝에가 뭐 있어? 코너킥이 있지. 그리고 이게 참 잘 그린다. 골라인에 골키퍼가 이렇게 막고 있을 거야. 그 다음에 여기
페널티 박스 작은 게 있고 큰 게 있죠? 그 사이에 뭐가 있어? 페널티 공을 놓고 페널티 박스에 공을 찰 수 있는 손흥민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있어. 공을 찼을 때 이 상황을 얘기하는 거였어. 그치? 빈칸 보면 앞서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은 빈칸입니다. 딱 이 얘기야. 그치? 봐봐. 질문이 뭔데? 왜 그들은 jeopardize saving the penalties? 이 페널티를 막기 위해 그렇게 위태롭게 하다라는 뜻이거든. jeopardize. 왜 그렇게 그들은 위태롭게 하는 것일까요? 공을 막으려고, 페널티를 막으려고. 그 답은 빈칸인 것입니다. 그럼 얘들아, 쌤이 얘기했지. 빈칸이 약 한 8, 90% 지점이 있고 그 다음에 한두 문장 정도 이렇게 딸랑 남겨져 있을 때 얘네들 왜 있는 거야? 그냥 이 질문에 대답으로 끝내도 이 글 끝낼 수 있는데 굳이 한두 문장을 만들어서 밑에다 곁들인 이유는 뭐겠어? 이 빈칸에 대한 뭐다? 부연 설명이다. 그치? 얘가 부연 설명이다 라는 생각인 거죠. 한번 생각해 보시면 왜 그러냐? 답은 빈칸이 돼. 그럼 빈칸에 대한 부연 설명이 뭐야? 뭐 해 보여? 그것은 인상적이어 보여. 오케이? 두 번째, 좀 덜 당황스러워. 뭐 하는 것이? dive, 몸을 던지는 거죠. 어디로? 잘못된 방향 쪽으로 몸을 던지는 것이 좀 덜 당혹스러워. 뭐보다? to freeze on, 얼어져 있는 것보다. spot, 지점에서 그냥 얼어져 있는 거, 가만히 있는 것보다. 가만히 서서 watch the ball sail past, 그 공이 항해하며 지나가는 걸 바라보기만 하는 것보다 반대쪽으로 뛰는 게 나아. 그럼 결국 얘들아, 임프레시브해 보이기 때문에 좀 반대쪽으로 차라리 뛰는 게 덜 당혹스럽기 때문에가 얘에 대한 답이야. 얘 31번 빈칸, 한 단어 빈칸이잖아. 그럼 니네가 이 한 문장을 한 단어로 만들어봐. 왜 그렇게 페널티를 막으려고 위태롭게 하는 것일까요? 왜요? 아, 인상적이어 보이잖아. 가만히 있는 것보다는 반대쪽으로 뛰는 게 덜 당혹스럽잖아. 그러니까 뭐야? 보이는 외형적 모습 때문에 그런 거였죠. 그렇죠? 이걸 한 단어로 표현한다? 그래서 정답이 뭐가 된다? appearance가 되는 거야. appearance. 외모, 외형, 모습 이런 뜻이죠. 그렇죠? 정답 그래서 appearance 체크해 주시면 되겠고 물론 얘 가지고 정답을 찍지 못하시더라도 위의 내용을 여러분들 읽으시고 얘에 대한 이해력을 좀 더 높이셔도 돼요. 사실 위에 정답의 근거는 크게 없었고 확률 싸움을 얘기합니다. 필자는. 빨리 읽어볼게. 축구의 페널티 상황에서 볼이 0.3초 만에 트랩은 얘들아 여행하다 뜻 말고 뭐 있어? 기본적으로 이동하다의 뜻이 있어. 그래서 0.3초 만에 차는 선수에서 그 골대까지 거리에 0.3초 만에 도달을 한대. 걸린대. 그래서 없어. 충분한 시간이. 골키퍼가 watch the ball's trajectory는 궤적. 그러니까 공의 궤적을 볼 시간이 없어. 그래서 he must make decision. 결정해야 돼. 뭐 하기 전에? 공이 차지기 전에. 이미 나는 왼쪽으로 갈 거다, 오른쪽으로 갈 거다, 가만히 있을 거다를 결정해야 돼. 그래서 take penalty kick을 차는 선수가 3분의 1 확률로 차겠지. 미들 혹은 left, 1/3 of 3분의 1 확률로 right. 여기 3분의 1, 여기 3분의 1, 여기 3분의 1 확률로 차겠지. 그지? 그래서 물론 골키퍼도 save this, spot it 이걸 알아. 이거 뭐야? 3분의 1 확률로 찬다는 거 알아. 하지만 왜 그들은 뭘 할까요? 그들은 몸을 던질 거야. left 아니면 right로 던질 거야. 보통. 오케이? rarely까지 온 이유가 얘들아 얘 부정어 때문에 뭐 된 거야 얘들아? 부정어 때문에 의문문어순에 도치된 거죠? 그렇죠? 거의 뭐뭐하지 않다. 그들은 stay standing in the middle 중간에 머물러 있지 않을 거야. 대략 3분의 1 확률로 가운데 온다 할지라도 가운데 있지 않을 거래. 왜? 그 답은 얘죠. 그죠? 뭐야? 인상적이어 보이잖아. 그치? 그냥 가만히 멍하고 오면 또 이제 관중들도 저 새끼 뭐야 진짜 왜 가만히 있어 이럴 거 아니야. 뭔가 반대쪽으로도 차야 제가 노력은 하는구나. 약간 이런 느낌 들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외형적인 모습 때문에 그런 것이었다라는 글의 내용이었습니다. 정답 appearance 잘 체크해 두시면 되겠고요. 3번은 거의 다 맞으신 것 같으니까 스킵하시고 4, 5번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4번.
여기에서도 정답의 질문에 대한 답을 바로 밖에서 뒤에서 하고 있었습니다.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 How many people,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have told you, 너에게 daddy야라고 말하겠습니까? 뭐라고? 성공의 핵심은 뭐다? 투동사 하는 것이다. 1, 2, 3, 4, 5번 보면 다 뭐로 시작하고 있니? 동사 원형으로 시작하고 있죠. 그렇죠? 그럼 우리는 행동의 키가 무엇인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당신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까? I bet, I bet, I would bet. bet은 얘들아 돈을 걸다, 베팅하다 할 때 bet이고요. 확언하다, 단언하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확언컨대 아주 많을 거예요. 지가 자문자답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뭔데? 성공의 키가 뭔데? 그럼 다음 문장에 성공의 키를 말하고 있는 포인트를 찾아서 걔를 일반화시키시면 되는 거야. 오케이? 구체적으로 나온 내용을. Giving that advice to someone. 누군가에게 그러한 충고를 줘. 어떤 사람들? Struggling figure out what to do with his or her life. 자신의 삶과 함께 무엇을 해야 할지를 식별하려고 노력하는 그 누군가에게 그 충고를 준다라는 것은 빈칸 뭔지 모르게 하려고 그 충고라고 얘기하고 있네. 그치? 그 성공에 대한 핵심, 키. 그 충고를 준다라는 것은 is easy. 굉장히 쉬운 얘기야. 근데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however 그 충고는 실제로 뭐 하는 것이래? 플러스다 마이너스다? 마이너스다라고 얘기하고 있네. 그치? 그 충고는 실제로 마이너스래. 그래? 왜냐면 그럼 마이너스 관점에서 얘기해줘야겠죠. Don't get me wrong. I agree with the advice. 그리고 think it's incredibly important to know what drives you. 자, 여기 나옵니다. Don't get me wrong. 나한테 틀렸다고 하지 마. 나는 그 충고에 나는 동의해. 그러니까 잘못 이끌어지긴 한 건데 그 충고에 자기는 동의한대. 그리고 내 생각에는 굉장히 중요해. 아는 것이 뭐? What drives you? 이거 아니야? 이게 굉장히 중요하대. drive가 무슨 뜻이야, 얘들아? 몰아가다라는 뜻이 있어. 운전하다, 몰아가다. 오케이? 그래서 너를 몰아가는 것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 첫 번째 정답 뭐? 성공의 핵심 뭐? 너를 몰아가는 것. 이게 아는 것이 중요하대. 오케이? 하지만 it certainly isn't enough. 충분하진 않겠지. It is the only standing point. 이게 내가 말하고 싶은 요점이야. You also need to know. 자, 얘 뭡니까? 추가야. 그러면 너를 몰아가는 걸 아는 것도 중요하고 추가적으로 뭘 더 해야 돼? 그래, 이것도 해야 돼. 이 말인 거지. 어디? What drives you? 첫 번째. 그 다음 두 번째가 뭐 할 필요 있어? 너의 재능과 어떻게 세상이 너를 중요시 여기는지 이런 것도 알 필요가 있는 것이야. 그래서 if you are into something but not particularly good at it. 그러니까 당신이 뭔가 안에 있는데 그것을 not good at it, be good at, 잘하다는 뜻이야. 근데 잘하지는 못한다면 it's going to be pretty frustrating. 좌절할 거야. To try to craft a career in that area. 그 영역에서 그 일을 계속해서 만들려고 노력하는 것은 계속적으로 좌절감을 줄 거야. 그러니까 결국 네가 뭔가에 잘 들어가 있는데 그걸 잘하지 못하면 결국 너는 그것에 좌절감을 느끼게 될 거라고. 필자는 마지막에 한 번 더 주제문으로 얘기합니다. 가령 You love basketball. 넌 농구를 좋아하는데 키가 크지 않아. You are enthralled by jazz. 재즈에 대해서 재능이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 조율을 잘 할지 몰라. 그래서 둘 경우 다 너는 노력에 종사를 하고 있지만 팬으로서 going to game이나 콘서트를 열기에는 이런 것들 없으면 할 수가 없어. 그럼 결국 뭐가 필요하다는 얘기야? 잘못 이끌어진 것이니 너를 몰아가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하고 네 재능을 알 필요도 그리고 세상이 널 얼만큼 중요시 여기는지 여기에 대한 것을 아는 것이 그 성공의 핵심이 되는 거야. 그러면 너를 몰아가는 것을 잘 따라가라. 그것을 말하고 있는 한 보기를 찾아주신다면 누구? 요게 이제 여기서 말하는
What drives you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똑같은 단어라는 걸 먼저 잘 인지해 주실 필요가 있어요. 그것을 따라갈 필요가 있다라는 뜻이고. 두 번째, 타인에 대한 충고를 들어야 된다. 아니, 타인의 충고 얘기 나온 적 없고요. 앞에 초반에 충고라고 얘기했지만 필자는 이걸 말하기 위한 충고, 이 충고를 얘기하는 거지 충고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일과 노는 것을 분리할 줄 알아야 된다. 워라벨 그런 거 아니고요. Make a list of things you have to do. 네가 해야 될 목록을 만들어야 된다. 다 좋은 말이죠. 근데 이 글에서 말하고자 하는 포인트가 뭐냐가 핵심이죠. Find a big market for your skill. 너의 기술에 있어서의 큰 시장을 찾아봐라. 시장 찾기도 아니었습니다. 정답은 너를 몰아가게 하는 것, 너를 이끌 수 있는 것, 그것을 찾아야 한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4번이었고요. 그 다음 5번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수업 시간엔 좀 힘든데. 급한 거면 여기 지름길이 있어. 놀랄 필요는 없는데. 갔다가 들어올 땐 절로 들어와. 알겠지? 왔다 갔다 힘들 것 같아서. 원래 수업 시간은 안 되는데 이동하면 안 되는데 남학생들은 안 돼. 알겠지? 자, 사이언 집에 가서 저 새끼 또 남녀 차별한다 그러지 마시고, 알겠지? 큰 생각을 가져주시면 됩니다. 자, this is a great example. 자, 이것은 큰 예시가 돼. 앞에서 말한 건 큰 예시야. 뭐? 어떻게 두 개의 중요한 이슈가 블라블라 하는지. 1, 2, 3, 4, 5번 다 뭡니까? 그 이슈에 대한 얘기죠. 그렇죠? 그 두 개의 중요한 이슈. A and B. 이 두 가지가, 요거 안 지워지네. intersect with each other. 인터라는 단어가 붙게 되면 뭐라고 했어? 인터. 상호간을 얘기한다고 했죠. 그렇죠? intersect each other. 서로 간에 교차한다라는 거. 이 중요한 예시가. 그러면 여기에서 말하는 두 가지 중요한 이슈가 윗글에서 뭘 얘기하는지를 우리가 찾아주시면 돼요. 오케이? 자, 과학자들은 who are able to connect ideas. intersect 아니야, 얘가? 얘가 intersect. 그치? 그럼 생각을 서로 연결시킬 수 있는 과학자들. 어떤 생각들? Do not naturally go together. 함께 자연적으로 가지 못하는 생각들을 연결시킬 수 있는 과학자들은 are 과학자들이다. 어떤 과학자들? Make a real breakthrough. breakthrough가 어떤 탈출구, 돌파구 이런 의미로 많이 쓰여. 그래서 뭔가 창의적인 해결책이라는 의미로 breakthrough가 많이 쓰입니다. 진짜 해결책을 만드는 그런 어떤 사람들이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두 개의 떨어져 있는 생각을 하나로 연결짓는 거. 그런 사람들이 대단한 사람들이다 라고 하고 예시가 바로 나오죠. 방글라데시의 이 사람은 이 사람과 뭐에 대한 사람이야? 글로벌 헬스 at 스탠포드. 스탠포드에서 건강에 관련된 그걸 하는 사람이었대. 이 사람은 discussed with Bangladeshi investigator. 이 방글라데시 그 연구진들과 함께 뭐를? 임신한 여성이, 그 지역에 임신한 여성이 훨씬 더 높은 비율을 갖고 있다. 위험하게 high blood pressure. 고혈압에 놓을 가능성이 있다. 지금 구체적인 구체화를 시키고 있죠. 왜 임신한 여성이 위험할 정도로의 높은 고혈압? 고혈압 맞죠? 고혈압이라는 것을 왜 지니고 있는지 그 방글라데시 지역에서, 그치? 그 사람과 한번 얘기를 나눠봤대. 그 답은 바로 뭐였어? Was not obvious. 분명하지 않음이었어. 하지만 그녀와 동료들은 now 이제 노력하고 있어. 입증하려고. 뭐를? correlation. 지금 요거의 구체화가 드디어 나왔다. 생각을 두 개의 다른 생각들을 하나로 연결 지을 수 있는 사람이 진짜 뭔가 해결책, 진짜 해결책을 만드는 과학자들이라며. 그럼 왜 의문점이 나왔고 그 의문점에 대해서 분명하지 않았는데 연관성을 찾으려, 입증하려 노력한 거죠. 뭐와 뭐 사이에? 그 질병과 rising sea level or caused by the greenhouse effect.
온실 효과 때문에 야기되어지는 그 해수면 상승과 질병 사이에서의 관계. 이렇게만 잡으셔도 되겠지. 그치? 이렇게만 잡으셔도 첫 번째, 그치? 일리스와 라이징 C레벨. 라이징 C레벨 가지고만 알 수 없는데 요거에 의해서 발생된 C레벨이라고 했으니까. 그치? 그것만 일반화를 잘 시키셨어도 충분히 풀 수 있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임신한 여성들은 뭐 flushing out the salt via the kidney. 신장이라는 기관이거든, 몸에. 그 신장이라는 기관을 통해서 이 소금이라는 것을 잘 빼낼 수 없기 때문에 이 소금의 증가량이 그들의 식단에서의 증가가 머리 끓게 된다. 인과관계가 확실히 잡혔네요. lead to라는 동사를 통해서, 그치? 그랬기 때문에 위에서의 예시는 결국 뭐와 뭐의 관계다? 환경과 질병과의 관계다. 그걸 여러분들이 찾아주신 다음에 몇 번? 3번이라는 거 쉽게 찾아낼 수 있겠죠. 그렇죠? 질병을 대체할 수 있는 단어가 public wealth가 될 것이고 글로벌 워밍을 대체할 수 있는 게 rising sea level caused by greenhouse gas effect. 그치? 그걸 통해서 우리가 위에서는 요게 A였고 요게 먼저 나왔고 요게 그 다음 나왔지. 그치?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고 가난과 실업 아니었고 세계화의 낮은 출생률 아니었고요. 사회적 변화와 여성의 권리 아니었고요. 발달과 환경의 어떤 보호 역시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일반화를 얼만큼 잘 시키셨느냐, 그게 5번 문제의 핵심이었습니다. 자, 해석도 해석이지만 내가 지금 빈칸에서 찾고자 하는 포인트들이 윗글에서 어떻게 전개되었는지만 좀 잘 이해하신다 하더라도 크게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문제들이었죠. 그렇죠? 자, 빈칸 추론은 선생님 속도를 내서 여기까지 한번 해봤습니다. 9번 문제 한번 볼래요? 선생님이 9번 문제는 거의 다 맞으셨을 거야. 뭐 이렇게 근데 이제 9번 문제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가 가끔씩은 한번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좀 있으면 이제 니네 모의고사 일정 잡혔니? 내신 대비는 아마 학원에서는 3월 23일이 아마 월요일일 거야. 그 주중부터 아마 시작하게 될 예정일 거야. 지금 선생님이랑 원장님이랑 지금 시간표랑 뭐 담당 선생님 잡고 있으니까 그건 때 되면 쌤이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마음은 알겠는데 선생님 저 누구랑 해요? 저 선생님 누구예요? 막 이렇게 물어보시면 좀 정해진 게 지금 윤곽이 드러나고는 있는데 함부로 또 말씀드리면 안 돼가지고 아무튼 정해지면 바로 말씀드릴게요. 알겠죠? 그래서 아무튼 아마 모의고사 일정이 요즘은 3월 모의고사를 4월에 보는 추세가 좀 있던데 맞아요? 쌤이 그 올해 일정을 못 봤네. 일정 얘기하시는 선생님 없니? 모의고사? 3월 모의고사 한번 볼 거야. 오케이? 그래서 독2 같은 거 풀 때 얘들아, 독1은 이제 어려운 문제 위주지만 독2는 회차별이니까 한 45분 정도 시간 맞춰놓고 푸세요. 알겠죠? 무작정 막 3시간, 2시간 막 이렇게 시간 잡고 풀지 마시고 45분. 이 얘기는 왜 하냐면 31번부터 40번 구간 문제가 변별력이 제일 높잖아. 3점짜리가 제일 많은 구간이잖아. 그치? 그래서 얘가 보통 35번 문제에 배치가 돼 있어요. 연결사 추론은 안 나오고 이제 그 자리에 이제 무관한 문장이라는 패턴이 나오는데 무관한 문장이 사실상 그 31, 40번 문제의 유형 중에서는 그나마 흐름 문제 중에서는 제일 쉬운 문제죠. 무관한 문장이라는 게 첫 번째 문장과 두 번째 문장이 합쳐서 무조건 주제입니다. 얘가 기준이 돼야 돼. 무조건. 무관한 문장은 첫 번째, 두 번째 문장이 무조건 주제입니다. 뭐 매번 쌤이 겨울방학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첫 번째 문장의 소재와 특징 꼭 잡으셔야 되고 자 소재와 특징을 잡았으면 두 번째 문장에서의 방향성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주제를 확실하게 잡아놓으셔야 돼. 잡아놓으신 상태에서 얘가 기준에서 두 번째 문장부터 넘버링이 시작된다면 1번은 정답이 아니겠지. 무조건 두 번째 문장까지가 주제의 기준선이야.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어쨌든 여기서부터 뭐 그래서 요즘 문제들은 세 번째 문장부터 넘버링이 많이 돼 있습니다. 네, 이렇게 돼 있을 건데 제일 중요한 게 그거야. 항상 기준의 주제를 맞춰서 이런 식으로 볼 줄 아셔야 돼. 물론 뒤에 있는 문장이 앞에 있는 문장을 부연 설명해야 되겠지. 그지? 그렇게 해야 되겠는데
여러분들이 진짜 위험한 게 뭐냐면 이 문제에서 3번 문장이 위의 소재 특징을 갖고 잘 얘기하다가 다른 어떤 소재를 언급하게 돼. 예시를 통해서. 그러면 그 예시를 쓴 문장만을 가지고 여기에 그 다른 소재의 부연 설명을 할 때가 있어. 이 말 이해되시겠어? 그러니까 3번까지도 주제에 맞춰서 잘 이어져서 내려오다가 3번에 있던 어떤 다른 소재, 이 소재가 아닌 다른 소재가 나오고 4번 문장에서 그 소재에 대한 부연 설명이 이어진다. 헤이, 여기 중요해. 그러다 보니까 3번과 4번과의 연결성은 충분히 보여.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근데 얘만을 따지고 봤을 때 이 주제와 빗대어 보게 되면 이거는 좀 어색한 거야. 그게 정답입니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얘를 설명하다가 여기에서 말한 소재 특징의 주제가 아닌 다른 소재에 대한 다음 문장에 부연 설명을 할 때가 있을 거라고. 그러면 얘와의 연결성은 있겠지만 이 4번은 첫 번째, 두 번째 문장의 주제와는 동떨어지겠지. 그럼 니네가 자꾸 긴가민가 하다면 5번 문장을 읽어보시고 5번 문장이 누굴 부연 설명해야 되겠어? 3번을 부연 설명해 줘야 되겠지. 그치? 이런 검산을 통해서 문제를 푸시는 방법도 충분히 존재한다. 오케이? 물론 무관한 문장 찾기가 상대적으로 빈칸 추론 31, 32, 33, 34 그리고 36, 37 순서 38, 39 400, 40 요약문안성 그 사이에 껴있는 문제야. 얘가 35번. 그러니까 그 문제들 중에서는 상대적으로 쉬운 문제긴 해요. 오케이? 근데 우리가 간혹 가다가 이 둘의 연관성을 보시고 얘를 놓치는 경우가 있으니까 주의하시라. 그럼 니네가 봤을 때 소용이었어. 큰일 났네. 가운데 여기 가운데 좀 비워줄 수 있니? 가운데. 원래 우리가 2번 강의실이 맞는데 오늘 좀 인원이 많다 그래서 내가 한번 이따 끝나고 얘기해 볼게. 자, 첫 번째, 두 번째 문장 한번 봅시다. 소재는 뭐다? 뮤직이다. 뮤직의 특징이 뭐다, 얘들아? 전달한대. 영화의 어떤 스코프, 어떤 규모 정도를 전달한대. 효율적으로 뭘 전달하면서 웨더, 모션 픽처, 필름, 무비 전부 다 영화라고 얘기하는 거야, 얘들아. 알겠지? 그 영화가 에픽 드라마인지 story that exists on a more personal scale, 뭐 개인적인 수준의 이야기인지 어쨌든 음악의 특징 뭐다, 얘들아? 영화의 어떤 스코프 정도를 전달하게 준다가 특징입니다. 두 번째 문장, 방향성. 음악이라는 소재 계속 유지되고요. 뭘 전달한대, 얘들아? 퀄리티, 사이즈 앤드 스페이스. 공간의 질이나 크기 같은 것들도 전달한대. 두 번째 뭐를 전달한다? 음악은 공간의 뭐도? 질이나 크기도 전달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바로 1번 문장 시작됩니다. 그리고 for example 나왔으니까 지금 얘기한 두 번째 문장의 상위 개념을 바탕으로 하위 개념, 구체화를 시켜서 얘기해 줘야 되겠지. 그래서 뭘 얘기하니? 음악이 역할을 한다. Small and artificial space seem more grand하게 보이게 하거나 to enhance the sense of the realism. 그러니까 make 목적어 목적격 보여요. 작고 인위적인 공간을 좀 더 웅장하게 보이게 만드는 역할을 한대. 음악이 역할을 한대. 두 번째, 강화하기 위해서 그 현실 감각을 좀 강화하는데 음악이 그 역할을 한대. 우주 영화 보면 우리가 우주 스타워즈나 스타워즈 영화 아세요? 아무튼 그런 우주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영화 보면은 그치? 인터스텔라 아세요 혹시? 인터스텔라는 영화 나 같은 문과돌이는 그런 것도 뭔 소리 해도 가르팅지아 나 그거 한 10몇 번을 봤거든? 진짜 거짓말 안 하고 더 봤어. 더 보면 더 봤지 덜 보진 않았어. 그리고 OCN에서 가끔씩 하면 또 막 중간에서부터 보고 막 그래요. 수도 없이 많이 봤어. 근데 매번 설명해도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어. 가르텐지아에서 별에서 여기를 가서
에너지를 줄이기 위해서 중력을 이용해 뭐 어디 이용을 그냥 그런가 보다지 뭐 내가 그걸 어떻게 이해하겠어. 뭐 어디에서의 별의 뭐 1시간이 어디에서의 7년이다. 뭐 지구에서의 7년의 시간이다.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확실한 건 그건 영화 내용도 유명하지만 그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 유명하지만 그 음악이 장난 아니야. 음악이 진짜 우주에 있다라는 거는 너무 1차원적인 설명이고 되게 우주스러운 어떤 진짜 음악을 많이 만들어내거든. 그래서 음악이 무슨 역할을 한다? 그런 역할을 한다. 그리고 진짜 현실처럼 느끼게 만들어준다. 그러니까 방금 얘기했었던 공간에 대한 질과 크기를 웅장하고 좀 현실주의적 있게 만든다라는 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니까 맞게 쓰인 거. 인에디션은 어떤 역할? 추가의 역할이라고 했어. 그치? 그러면 음악이 영화에서 해주는 역할에 추가적인 역할이 필요해. 뭐? 예시 하나 들었으니까 두 번째 예시가 나와줘야 되겠지. 음악은 만들어. 이야기의 placement in time. 시간의 배치라 그러죠. 배치. 시간의 배치라는 것을 만들어주기도 해. 그래서 3번 문장에서 얘기하는 거 모션 픽처. 영화의 음악은 종종 무슨 역할? authenticate the era. 시대를 좀 더 진짜처럼, 그러니까 막 일제 강점기 시대 때 나왔던 막 일제 그런 영화들은, 그치? 독립투사 영화들, 그치? 그런 거 보면 그 당시에 썼던 막 그 음악들 막 나오고 하잖아. 또는 뭘 제공해주기도 해? sense of nostalgia, sense of nostalgia라는 단어 자체는 향수란 뜻입니다. 향수. 근데 여기 sense of nostalgia, 향수가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그 perfume이 아니라 저거야, 저거. 그리워하는 향수. 오케이? 그래서 이 향수병이라고 합니다. 향수병. 과거에 생각나는 것을 제공하게 해줍니다. 그렇죠? 1988, 1994, 막 응답하라 시리즈. 거기에서 유명한 것도 다 뭐야? 노래야, 노래. 그 당시에 불렀던 노래. 그러니까 음악이 그런 역할을 해준다. 음악이 영화에 가져다주는 두 번째 역할. 얘도 논리적 단절이 없죠. 3번도 그렇죠. 3번도 2번에 대한 부연 설명으로 해줬으니까. 자, 4번 갑니다. 음악은 전통적으로 분류가 되어져 왔습니다. 뭐에 의해서? 악기에 의해서. 끝. 음악이라는 소재는 잘 갖다 붙여 썼는데 뭐가 빠졌니? 뭐가 빠졌죠? 영화가 빠졌죠. 그렇죠? 영화에서 하는 역할이 빠졌어요. 얘는 그냥 음악의 분류만 하고 악기로 인한 분류 얘기하고 끝난 글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4번은 음악이라는 소재만 같을 뿐 전혀 일관성이 없었다는 거. 그러면 5번이 뭘 설명해야 된다? 3번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된다라고 했는데 얘는 뭐 former의 예시와 또 while 뒤에 있는 sense of the former의 예시와 반면에 두 번째 노스텔지아 후자의 예시까지로 해서 영화에 대한 얘기를 계속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4번이 붕 뜰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잡아주시면 되겠다. 혹여라도 여러분들 혹여가 아니라 일부 학교에서 이제 무관한 문장에 관련된 문제도 변형 문제로 나오거든요. 그럼 생각해봐라 얘들아. 우리가 공부한 지문이 있어. 근데 그 지문 안에 없는 문장을 선생님이 갖다 만들어서 껴 넣으실 거야. 그치? 근데 없는 문장이 나 이거 공부한 적 없는데 이거 없는 문장 띡 하고 찍으시면 안 돼요. 그치? 왜? 있는 문장도 변형해서 만들어서 내는 선생님들인데, 그치? 없는 문장이 이거 있었나 없었나 이런 그런 걸로 재지 마시고 내가 공부한 적 있나 없나 이걸로 재지 마시고 어떻게 가셔야 돼? 변형 문제더라도 여러분들이 처음 보는 것처럼 소재 특징 잡고, 그리고 외부 지문 나오는 학교 있잖아. 문제 지문 안 던져주고 그냥 생으로 낼 테니까 그냥 풀어봐. 모의고사처럼. 그렇게 내는 학교도 있단 말이야. 근데 그것도 다른 모의고사에서 발췌한 뭐 예를 들어 24년, 25년 3월 모의고사가 시험범인데 다른 모의고사의 문제에서 발췌해가지고 변형 문제를 낼 수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좀 유념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1번. 옛날에는 이렇게 북적북적 앉아있으면 괜찮았는데 요즘은 조금, 그지? 좀 덥죠? 그죠? 생각해봐. 이런데 요거보다 조금 넓어도 덥고, 이제 4월 되면 이제 반팔 입고 해야 돼. 나는. 에어컨 틀 겁니다. However,
하지만 there are many fine things. 좋은 것들이 많이 있어요. can be said. 여겨질 수 있는. over a communication channel. 채널은 경로. 그래서 어떤 소통의 경로 위에 여겨질 수, 말이 되어질 수 있는 많은 좋은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다음 문장에서는 당연히 그 많은 좋은 것들이 뭐야? 다른 게 나와야 될 거야. 다른 게. 왜? 대조 연결사 다음에 많은 좋은 것들이 있어요. 그럼 많은 좋은 것들이 요 밑에 나와야 된다. 부연 설명으로. 막연하죠. 그죠? 얘를 어디에다 넣어야 될지는 맨날 읽어도 막연할 겁니다. 자, 한번 읽어볼게요. 자, 논리적 단절이 앞뒤 문장에 있냐 없냐 그것만 찾으면서 가자고 했어. 첫 번째 소재 특징 잡습니다. 우리에게, 대부분의 우리에게 편안해, 뭐 하는 것이, 이런 개념, 보라색으로 했죠? 정보가 stuff that matters, 중요한 물건이야. 그리고 anything that makes a difference, 큰 차이를 만드는 거야. 정보라는 건 아주 중요한 것이며 차이를 만드는 거야 라는 그 개념에 우리는 편안함을 느낍니다. 그냥 우리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셰넌에게는 however, 필자가 하고 싶은 얘기는 여기 있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가 결국 뭐가 되는 거야? 대부분의 우리라고 했으니까 통념이 돼야 될 거야. 일반적인 생각, 통념. 근데 필자가 however를 걸고 셰넌에 구체화를 시켰잖아. 그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지만 필자가 말하고 싶은 생각은 셰넌의 예시를 들어서 걔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거다, 이 말이야. 정보라는 건 결국 뭐다? 뭘 말한다? 이걸 말하고 싶은 거야. 불확실에 대한 감소를 일컫는다, 셰넌에게는. 그러니까 정보는 그냥 중요한 거고, 정보는 큰 차이를 만드는 건데, 셰넌에게서의 만큼은 뭐다? 불확실성을 줄여주는 거죠. 그럼 1번 다음부터 무슨 얘기하겠다? 정보 이퀄 불확실성 감소. 거기에 대한 얘기만 하겠다. 그래서 정보의 양은 메시지가 포함하고 있는 정보의 양. 명사 다음 뜬금없이 주어 동사는 안명사 수식어입니다. 메시지가 포함하고 있는 정보의 양은 결국 측정되어져. 뭐에 의해서 얼마나 많이 그 정보가 카오스와 싸우고 있느냐. 고개 들어봐. 헤이. 카오스 동의어 얘기 찾아봐. 카오스가 위에서 말했던 어떤 단어와 동의어야? 얘들아, 카오스와 동의어를 찾아보시오. 지금까지 읽은 것 중에서. 카오스는 혼란이란 뜻이야, 얘들아. 정확해. 얘에 대한 부연 설명이라는 거 확인하셔야 돼. 오케이? 그럼 불확실의 감소라는 것은 결국 뭐다? 혼란과 싸우는 것이다. 똑같은 말이 되겠죠. 이해되겠어요? 이런 식으로 잡아주시면 돼. 1번 논리적 단절 없는 겁니다. 항상 문장 삽입에서 여러분들은 1번한테 프리패스를 주는 경향이 있거든. 그거를 고치세요. 알겠죠? 그러니까 1번도 아니라면 왜 아닌지에 대한 명확한 연결성을 잡고 내려가셔야 되는 거야. 다음 문장. 만약 네가 집에 전화를 해. 네 가족한테 네가 받아들였어. 공공의 릴레이션, 인턴십 과정을 시카고에서 여름 동안에 할 것이라고, 받아들일 것이라고 가족들한테 전화로 말한다면 You've conveyed, 넌 전달한 거야. 많은 정보를. 왜? 너의 메시지는 뭐 했으니까? Great deal of your folks' uncertainty about your immediate future. 가까운 미래에 관해 그 너의 가족이 되겠죠. 너의 가족에 대한 그 불확실성의 양을 뭐 했으니까? 줄어들였으니까. 결국 넌 뭐 했으니까? 카오스와 싸웠으니까. 저요, 시카고에서요, 이번 여름에요, 인턴십 과정을 수료하기로 했어요. 라고 정보를 가족들한테 말했으니까 가족은 더 이상 물어볼 건덕지가 없잖아. 언제 할 건데? 그게 뭔데? 어디서 할 건데? 이런 질문이 더 이상 필요 없는 말이잖아. 이걸 다 얘기했으니까. 그치? 그러니까 많은 정보를 전달한 거 맞죠? 왜? 불확실성을 감소시켰으니까. 맞아요? 엄마, 나 친구랑 놀고 올게. 전화 끊으면 어떻게? 엄마한테 다시 전화 오죠. 언제 들어올 건데? 뭐하고 놀 건데? 너 나쁜 짓 하면 안 돼? 그건 뭐야? 불확실성이 엄마가 많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죠? 너네가 정확히 얘기한다면 줄일 수 있을 거야. 그러니까 2번도 논리적 단절 없었다. 같은 말 반복. 그지? 3번 더비더비 보이세요? 더비더비.
The less predictable the message is, 그 메시지의 예측 가능성이 덜 하면 덜 할수록 the more information it carries. 인과관계죠? 메시지에 뭐가 그런 예측 가능성이 그만큼 덜 하면 할수록 그것은 더 많은 정보를 필요로 한다라는 것이 결과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하다는 건 결국 뭐가 필요하다는 거야?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는 요소가 필요하다는 걸 얘기해주고 있는 거고. 오케이? 근데 4번에 for example은 얘들아 다시 한번 언급됐다. 앞에서 여기 아니었지. for example은 아까 뭐라고 했어 얘들아? 상위 개념에 이은 하위 개념이 나왔는지. 그러면 예측 가능성이 덜하면 할수록 더 많은 정보가 수반되어지는 거에 대한 예시가 4번기에 나왔는지를 봐주시면 예를 들어 Your phone call이 may be mere I just called to say I love you. Reminder. 예를 들면 너의 전화가 maybe merely 단지 이 말을 하는 것일지 몰라. I just 여기 난 당신을 사랑해요를 말하기 위해서 난 전화했어요만을 그냥 말할지 몰라. 어떤 상기물로서. 잠깐만. 그 예시가 예측 가능성이 덜하면 덜할수록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하다라는 거에 대한 하위 개념으로서는 솔직히 X까지는 아니더라도 뭔 소리야 싶을 정도가 나와야 될 거야. 그리고 5번에서 그 전화를 한 사람이 반대쪽에 있는 전화를 받는 사람이 has no doubt 의심의 여지 없이 너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겠지. 그리고 그 말은 따뜻한 어떤 의식 같은 것들이 될 거야. 정보에 있어서. 그러니까 결국 이런 구체적인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왜 어떻게와 같은 육하 원칙을 얘기하는 구체화도 있지만 단순히 또 다른 방식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I love you만을 얘기했을 때 예시를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요 3번 다음 내용에 있었던 육하 원칙에 대한 정보를 요구하는 부분이 단절돼 있다는 걸 알 수 있겠네. 그치? 그러면 여기에서 박스글에 있었던, 쌤은 좀 올려서 없지만 박스글에 있었던 many fine things 네모칸 쳐두시고 여기 큰 따옴표에는 I just called to say I love you 요거에다가 화살표를 쳐두시면 되겠죠. 그래서 또 다른 방식도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예시가 4번 다음 내용이었기 때문에 정답은 논리적 단절 4번이었다 정도로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12번. accounting for가 뭡니까? accounting for. account for. 설명하다, 차지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이것을 합니다. 그것은 이것을 합니다. 뭘 설명하는 것 없이 refraction이라는 것을 설명하는 것 없이 여기 refraction so 네모칸 쳐두시고 앞뒤 관계 잡아두셔야 되겠죠. 이 굴절의 효과라는 걸 설명하는 것 없이 이것을 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the object appearance 그 물체의 외형은 왜곡되어지게 됩니다. 굴절에 대한 효과를 설명하는 것 없이 이것을 하니까 그래서 물체가 왜곡된대. 어딘가에 들어가야 되겠다는 건 알겠는데 역시 막연할 뿐입니다. 단절 찾기로 갑시다. 자, 갑니다. 물 아래 사물이 보여질 때 어디? 외부에서 보여지게 될 때 물 외부에서 its appearance 그의 외형 자체는 어떻게 된다? 왜곡되게 된다. 우리 다 아는 사실이죠. 그렇죠? 컵에 물이 있으면 이 빨대를 여기에다 딱 넣었을 때 이렇게 꺾여 보이는 현상. 그치? 그걸 얘기하네. 이것은 왜 그러냐면 굴절이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뭐를 변화시켜? Direction of light rays 빛의 방향을 바꾸기 때문에 어떤 빛? Come from the object 사물에서부터 오게 되는 그 빛의 방향을 바꾸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선생님 같은 문돌이더라도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뭐에 대한 얘기를 하는구나. 사물이 물 아래에 있을 때의 왜곡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구나 정도만 잡으시고 1번 다음 내용. These rays 하게 되면 앞에 서 있는 이거 받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이 rays 그러니까 이런 것들의 예민함을 보이셔야 돼. 연결사, 대명사, 지시사, 관사 같은 친구들.
이러한 불빛들이 눈에 들어오게 돼. 관찰자의 눈에 들어오게 될 때에 눈의 신경들이 신호들을 보내. 뇌에다가. 지금 과정을 얘기해주고 있으니까 역시 논리적 단절 없죠. 왜곡을 일으키는 과정이 시작이잖아. 1번 다음부터는. 그 다음, the brain then. 뇌는 그리고 나서, and then이니까 then은 뭐야? 다음 과정을 얘기하는 순차적 과정을 얘기할 때 쓰는 장치죠. 뇌는 그리고 나서 구성을 해. 사진, 그림을. 뭐에 기반을 해서? Where rays appear to have come from. 그 빛이 오게 되는 곳에 기반을 둬서 어떤 그림 하나를 만들게 되지. 과정 중에 1번은 뭐다? 눈, 뇌, 신호 보낸다. 그 다음에 뭐 한다? 그림 형성한다. 뭐 우리가 머릿속에 이런 것들을 만들어 가면서 이제 쓰게 되면 과정이니까 논리적 단절은 없겠구나라는 생각인 거죠. 그래서 하나의 빨대를 보는, 지금 보시게 되면 문장 구조가 어떻게 돼 있니? 주어 동사 앞에 뭐가 있어? ing가 있잖아. 그치? 분사구문이죠. 그럼 뭐가? 하나의 빨대에 보이는, 빨대 in a glass of water, 이 물컵 속에 그 빨대를 보면서 빛들은 어디? 그 빨대들의 어떤 일부로부터의 어떤 빛들이 that is on the water, 물 속에 있는 빨대, 그것이 굴절을 어디? 표면에 between water and glass, 물과 이런 유리 사이에서의 어떤 그 표면에 굴절을 일으키게 된다. 뭐가? 빛의 굴절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왜곡된다라는 말이 어디에서 처음 등장해? 여기에서 등장하는 거죠. 그렇죠? 여기에서 빛이 굴절을 시킨다라는 말이 여기에 처음 들어가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 과정을 지금 원리를 설명하는 거고, 여기까지가 과정이고, 여기서부터가 뭐의 시작이야? 원리의 시작이잖아. 그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서의 단절은 뭘로 느낀다? 요걸로 여기에 들어가 주시면 되겠구나. 왜곡이 된다라는 얘기로서. 굴절에 대한 효과 설명 없이는 이것이 뭐야? 왜곡되게 되게 된다라는 의미가 요 안에 들어가게 되고, 왜곡의 원리에 대해서 얘기를 시작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논리적 단절 3번에 있었다라는 것만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이고, 선생님 좀 많은 문제를 다루려다 보니까 속도를 좀 냈는데, 어쨌든 오늘 추가 질문은 더 이따가 쌤이 3교시 때 또 관리 시간에 오거든. 그때 한 번 더 질문해 주시고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